안녕하세요. 날씨의 변화가 너무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지요. 요즘에 계절은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피부에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우리 식구들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우리가 만난 이곳은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이고요. 우리는 고향 FM 숲이들나무, 오늘의 주제는 건강과 다이어트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나누고 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띠 정혜경입니다. 네, 깨디 박미연입니다. 주디 나도원입니다. 꿈디 임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더운데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건강과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해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건강에 큰 무리 없으셨지요? 아무래도 뭐 건강이 예전 같진 않다고 느끼고요. 이게 늙어지는지 낡아지는지 여기저기 뭐 어깨도 아프고 뭐 갑자기 손가락도 아팠다가 어느 날은 무릎도 아팠다가 그 아픈 곳이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있는데, 또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이제 그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각이 없어서 운동을 꼭 굳이 해야 되나? 저는 원래 20대부터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되던 사람이거든요. 내려올 텐데 왜 올라가지? 이 정도로 운동과는 좀 무관했었는데, 한 이제 중년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걸어야지 내가 좋구나, 걸어야지 사는구나 싶어서 걷는 재미에 좀 빠졌었고, 또 산도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올라가면 굉장히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루틴으로 하고 있는 운동은 뭐 열심히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돈을 투자해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유연성 때문에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라기보다 이제 저처럼 이제 중년에서 노년을 향해 가는 여성에게는 그 최소한의 근력을 좀 만들어주거나 유지해주는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어차피 그 대세는 막을 수 없지만 좀 속도를, 요즘 뭐 저속 노화라고도 하는데 속도를 좀 그래도 줄이고 있지 않나 하는 오랜만에 생각이 듭니다. 뵙는데 네. 얼굴이 예뻐지셨어요. 피부가 맑아지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에서 그래요. 비밀이 있을까 그랬더니 네. 비밀이 그거였네요. 네. 우리 나이는 뭐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건강 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뭐 유연성 뭐 여러 가지 하는 다이어트 같은데 그 다이어트는 사실은 좀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좀 맞아요. 유도하는 측면들이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미국 그 업무차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놀란 게 우리 담당 과장이 저보다 한 20cm가 크고 몸무게도 한 줄여서 120kg 정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보고 이제 그 휴게소에서 뭐 사오라고 시켰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더니 그 사람 몸집이 작아가지고 가려져서 그 사람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근본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이어트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게 진짜 생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크푸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보는데 머리는 주먹만한데 몸은 곰만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장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거기서는 생존의 다이어트를 하긴 하는데 안 되면 장을 잘라요. 나중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의 방법으로. 네, 수술로. 그러면서 이제 우는 프로그램도 좀 봤는데 장 다 자르고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나.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미 다 다이어트가 된 민족인데 거기서 또 빼려고 그러고 또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에서 몸이 망가진 사람도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운동과 결부돼서 몸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 다 질병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근데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뭐 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있어요. 약도 먹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렇게 바라봐야지 되지 않을까. 요즘 건강은 그럼 괜찮으신 거예요? 건강 당연히 안 좋죠. 건강에 대해서 우리 묻지 않는 게 우리 또 관리 아닌가 이게? 저는 제 일생을 두고 아주 크게 3번의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마 10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제 맨 처음 다이어트는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한 후에 좀 이제 살이 많이 불어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건강한 생활을 하기 힘든 패턴이었어요. 야근해서 이제 밤새고 밖에 나가서 계속 밖에 음식 먹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제가 돈을 써서 다이어트를 한 게 한의원 가서 그 식욕 억제하는 침을 맞고 거기서 주는 한약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안 돼서 한 7kg를 뺐어요. 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게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사람이 되게 부실해요. 이게 뭐 말라서 부실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고 왜냐면 그 식욕 억제 때문에 극도로 밥을 안 먹었거든요. 회식하는데도 도시락을 싸들고 갔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 살이 빠져서 예뻐졌다기보다 약간 머리카락도 빠지고 왜 푸석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석하면서 비실비실한 그런 상태로 있다가 영양실조죠. 약간 한 3개월을 유지 못하고 이제 다시 먹기 시작해서 요요가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 다이어트는 제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 30대 중반쯤에 이제 둘째 낳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크게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라 큰 마음 먹고 저한테 투자를 한 게 경락 마사지를 돈을 주고 받았는데 너무너무 저랑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아까 뭐 얘기했지만 저도 제가 막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누워 있으면 그냥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제 제 막힌 그 순환계를 다 뚫어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일단 돈을 써서 그걸 하고 나니까 제가 아까우니까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사지 받고 나서 막 운동장을 돌고 그 먹는 것도 아무래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도 또 한 7, 8kg가 휙 내려가서 그 내려가자마자 둘째가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임신 중독 증세가 다시 와서 그 출산 후에 계속 또 붓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다이어트는 아마 40대인데 그때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서여서 저한테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무식한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냥 밤에 운동장 나가서 막 10바퀴고 20바퀴고 정신없이 걸었는데 좀 미련한 데가 있어서 걷다 보니까 나중에 발톱이 다 빠졌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막 한 거예요. 하고 그것도 이제 그때는 이제 저탄고지를 식단으로 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었어요. 정말 0, 밥 제로. 나머지 이제 그런 뭐 버터도 먹고 뭐도 뭐 거기서 왜 먹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책 보고 그렇게 해서 그때도 효과는 보고 컨디션은 좋았는데 이게 3개월이 제 인내심의 한계더라고요. 이렇게 3개월쯤 되면 약간 방심하게 돼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이제 그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이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따로 다이어트라는 인식을 하고 해본 적은 없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이어트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에 딱 해당이 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체중을 유지하는 거. 일단 그게 우리 건강 유지지. 체중이 많은 사람은 일단 줄이고 유지해야 돼요. 다이어트란 말은 안 맞아요 저희한테는. 근데 다이어트 한 만큼 건강도 그만큼 해쳐지기 때문에 네. 안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다이어트라는 걸 생각하고 한 적은 없는데 요즘은 이제 그 당시는 그래도 좀 건강보다는 아마 외모에도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그 외모를 신경 쓴다기보다 이제 아프게 죽기 싫으니까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미리 아프면 안 되니까 그 무서워서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이어트란 느낌보다 건강한 루틴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까지는 하고 있어요. 실천은 잘 못하고. 다이어트란 말을 미용하고 치료하고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나오는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치료예요. 치료에 가까운 거고. 질병이니까 비만이. 아니, 비만도 질병이고 그다음에 뭔가 무슨 증세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폭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거에서 그걸 자제하고 이제 그 정상 몸으로 가게 만드는 거 치료 방법이고, 미용은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어떤 자기 몸을 상품화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이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몸매를 갖추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위한 거고, 거기에 뭐 코디도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될 내용은, 미용은 우리의 나이와 많이 바뀐 거. 물론 우리 쪽에 나이 쪽에 또 미용 개념도 있겠지만, 그럼 치료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 그리고 건강이라는 개념, 거기에 맞춰서 얘기가 되는 게 한 노년의 다이어트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내과에 가면은 체중을 몇 킬로로 유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또 빼라 그건 안 하거든. 그 체중을 유지만 해주면은 건강에 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그 살을 체중을 유지해 주는 거죠. 우리한테 다이어트라는 것은 결국엔 이 여성분들이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안 먹는 거예요. 최대한 극도로 안 먹기 때문에 물론 칼로리는 줄어들지만 다른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영양분은 부족해진다고 몸에요. 그러면은 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이 부족한 것 영양분 때문에요. 가끔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 나 바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 적게 먹고 먹은 것보다 많이 움직이면 되는 이 단순한 이론인데, 그렇죠. 운동으로 살을 빼야지. 그거가 이제 뭐라나 완전 체질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론은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분명히 반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는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지금의 체중을 꾸준히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년 세대는 뭐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중년 세대는 분명히 자기가 이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데도 살을 빼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 맞아, 우리 다 그래가지고 좀 있어요. 밥을 조금씩 먹는 거야, 반찬이고 밥을. 그러면 결국에 영양 결핍으로서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건강을 온다고요. 오히려 해칠 예. 수도 있다. 누가 얘기하던데 운동, 그러니까 다 건강 치료 뭐 다이어트에 필수 세 요소가 있거든요. 운동, 음식, 약.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운동부터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조절하고 최후에 이제 약을 먹거든요. 그래도 모자란 부분들은 영양제. 근데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은 약부터 먹고 그다음에 음식을 조절하고 나중에 건강 운동으로 보충하거든. 기본적으로 치료 개념은 기본적인 거는 약으로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약에 없는 성분들을 음식에서 보충해 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서 그 저항성을 키워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혜경 대표님은 치유 음식에서 다이어트 하든가 건강을 좋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요즘에 그냥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에 단 거를 좋아해서 자꾸 비스켓 같은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오면 제가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비스켓이나 이런 걸 자꾸 찾더라고요. 단 커피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식단을 좀 바꿨는데 채식 위주로. 그 대신 단백질은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편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단백질이 채소나 이런 데서도 다 조금씩 함유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계란과 두부, 콩 이런 걸로 해서 단백질 보충하시고 채소에서 비타민하고 무기질을 보충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어줘야지,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비만되거든요. 그 탄수화물도 채소나 이런 데 다 들어있고요. 잡곡밥과 콩 같은 걸 좀 많이 먹으면 그 부족된 탄수화물도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떤 건강한 다이어트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 때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너무 많이 먹었던 몸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니까. 그 얘기 들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유는 분명히 운동은 덜하고 또 활동도 덜하는데 먹는 양은 그대로면은 그게 살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가만히 있고 우리가 또 자꾸 아프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거를 핑계로 자꾸 안 움직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살을 빼면 좀 더 이렇게 활력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 찌는 게 몸 안에 염증으로 인해서 찌는 건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주제 건강과 두 번째 주제 다이어트를 좀 같이 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강이 어떤 것인지 또 다이어트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년 이후에 지금 노년으로 가는 시점에 있어서 내 건강을 지키려면 나 스스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이거를 우리가 청취자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려면 어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 다이어트 관련한 구체적인 루틴 같은 걸 얘기하시나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 이제 우리가 나이를 자꾸 먹어가잖아요.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하나씩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뭐 조금 아까 박미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다니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루틴? 예. 그런 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정보가 실은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책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은 뭐 그냥 손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SNS나 인스타 누르면 알고리즘 걸려서 유튜브나 이런 게 계속 그 정보를 끊임없이 주더라고요. 지금은 AI에다 바로 물어보면 네, 그것도 정확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그런데 뭐 음식이며 뭐 계속 뭐 토마토에 올리브유에 뭐 해서 이렇게 먹으라고 계속 뜨고 또 뭐 이거는 운동은 뭐 하라고 계속 뜨고.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여자 의사인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달리기가 굉장히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째 달리고 있는 어떤 의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 달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 그렇게 뛰면 무릎 나가, 뭐 그리고 마라톤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겉모습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살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그 연구 논문들을 다 찾아서 그 얘기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하루에 30분 뛰는 거. 일단 30분 뛰는 건데 개인차에 따라서 그 시속은 각자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해서 자기 심장이 뛰는 정도의 속도로 그 30분을 일주일에 3일 이상인가 5일인가 하면 굉장히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돌아보면 저는 뛰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걷기는 걷고 이제 산에 가면 이제 당연히 땀이 나는데 막 그 심장이 멎을 듯이 뛰어본 적은 없는데 지금은 이제 뛰려니까 좀 무섭잖아요. 무릎 더 망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용기를 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본격적인 마라톤을 할 생각은 없지만 이제까지는 걸어야 산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걷는 거 하기 급급했는데 그럼 살짝씩 걷는 것과 뛰는 걸 섞어서 너무 저강도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니 이걸 조금 중강도나 고강도로 좀 수위 조절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 했던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40년 빨리 늙고 싶으면 일주일만 소파에 누워있으라고 했나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논문이라는 자체가 이 찬성 논문 반대로 네네네. 두 개가 있어요. 네. 자기네들이 논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달리기 하면은 건강이 좋다 이렇게 네. 논문이 있고 네. 달리기 하면 건강이 나쁘다 이런 논문이 다 있어요. 네네. 그게 얼면 걔들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이기 근데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저 말에 약간의 공감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가장 무서웠던 게 저는 가만히 누워서 책 보는 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대로라면 저는 이미 200살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나태해지는 마음에 약간 경각심이 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게 왜 그 에너지라는 게 안 움직이면 점점 안 움직이고 싶은데 걷거나 산에 가는 것도 막상 가면 진짜 그 조금씩 좋아진다는 게 이렇게 제가 몸으로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 겨울 동안 너무 추워서 오랫동안 안 가고 있다가 봄에 어느 날 산에 가면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찬데 만약 꾸준히 일주일에 한 2, 3일을 빠지지 않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왜 비슷한 길을 가는데 훨씬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숨이 안 차면서 그 시간도 또 단축되는 걸 느껴서 저는 뭐 저희 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산을 꾸준히 가는 것과 고봉산. 이제까지는 그냥 걷기나 뭐 만보 걷기에 좀 집착을 했었는데 살짝 좀 뛰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운동을 하면은 폐활량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처음엔 가쁘게 힘들어도 자꾸 올라가면은 네. 가볍게 올라갈 수 그게 있게 되는 몸으로 거죠. 느껴지고 신체 기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다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럼요. 제가 좋아지는 게 산을 아니라 시작할 한계가 때 있지. 거기에 또 한계가 어디까지 좋아지면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 맞아요. 이제 예. 나이가 있어서 제가 산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 30분씩. 30분 황룡산 걷다 오기. 다이어트 하실 때 아니. 등산을 큰 산을 가기 위해서 몸 만들게 할 때. 예. 그럴 때 그러고 나서 뭐 설악산, 지리산 제가 다녔으니까 40대까지 예. 제가 한 달 후에 큰 산을 가겠다고 덜컥 약속을 해놔서 지금 쫄고 나 있어요. 대표님은 한번 산을 많이 다녔으니까 산을 많이 타면은 이 무릎 연골이 나가는지 더 단단해지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서운데? 저는 걷는 거, 뭐 뛰는 거 이런 거는 나이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뛰는 건 되게 위험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그래서 걷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걷는 거하고 그 예전에 보면은 뭐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인데 뉴욕 거리에 부잣집 꼬맹이하고 가난한 집 꼬맹이가 뉴욕의 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달라요. 그 부잣집 꼬맹이는 그래서 수많은 뭐 빌딩들 널찍한 도로에 그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게 뉴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가난한 집 아이는 그 거렁뱅이도 많고 골목 지저분한 골목에 뭐 이게 뉴욕이라고 하는 거다. 부잣집 아이는 승용차 자가용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가용은 도로밖에는 못 가거든요. 여기는. 근데 그 가난뱅이 아이는 걸어서 가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고, 같은 뉴욕에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걷는 거하고 뛰는 거는 서로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뛰는 게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걷는 거는 좋은 게 뭐냐면 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뛰는 사람은 코스를 정해요. 구체적으로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하면 뛰는 코스를 잡아서 가야 되니까. 걷는 사람은 코스 안 정해, 목적지만 정하지. 그리고 뭐 내가 몇 시간 내에 도착하겠다 이런 것도 그렇게 강박관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걷는 사람들은 뭐냐면 걷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냥. 근데 뛰는 사람은 뛰면서 뭐 하다가 사고 난다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걷는 거하고 뛰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운동이라고 봐야 되고, 산을 타는 거는 그보다 더 복잡한. 그래서 산은 그 계단이거든, 계단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딱 진짜 저기 힘들죠, 계단 올라가. 걷는 거하고 뛰는 거에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계단 운동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으니까 뛰는 거하고 문제가 되는 건 산에 올라가면 내려갈 때 하고 뛰는 거
똑같이 무릎이 하중이 오거든요. 이게. 근데 산은 올라가면은 도시에는 산이 없잖아요. 뭐 남산 같은데 뭐 몰라도 어쨌든 산을 제대로 탄다 그러면 도시를 벗어나야 되는 게 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에는 기본적으로 뭐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도 있고 흙도 있지만 거기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새도 있고 공기가 다르고 그 산에 올라가는 과정에 부닥치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게 더군다나 도시보다는 그 야외가 난 거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고 오면서 또 하나는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다. 근데 그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운동하는 게 결국에는 뭐 걷기가 좋다, 달리기가 좋다. 물론 걷기도 좋고 달리기도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얼마만큼 신체 상태를 봐야 돼. 네. 뭐 연골이 맞아요. 달아가지고 없는 사람이 달리기면 안 되듯이 아유, 또 큰일 어떤 났어요. 사람은 연골이 빨리 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연골이 안 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가 좋다 뭐가 각자. 좋다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좋은 거죠. 네, 제가 맞습니다.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를 아는 거 정확하게 아는 게 출발점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딱 하나는 지금 나이 때부터는 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뛰었던 예. 사람들은 좀 계속 더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다고 조금-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고 조금 세게 걸어도 아프더라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뛰는 거는 지금 나이부터는. 네. 짠짠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반만 섞어서 하지 마세요. 지금 뛰면은 우리 팟캐스트 오래 해야 되니까. 10년에 가가지고 저 무릎 수술, 관절, 인공관절 교체해야 돼요. 자칫하면 병원에서 팟캐스트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요즘 또 건강에 대해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내 몸의 다이어트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건강하게 죽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치매를 걸리는 게 너무나 위험하고 또 걱정스럽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뇌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의 육체적인 건강은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님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좀 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달에 만나서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전생애를 통틀어서 건강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왜 모든 우선순위에서 1번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뭘 어딜 가고 싶다. 그 모든 것들이 건강을 잃으면 할 수 없는 거라서 우선순위에서 1번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우리 나도홍 선생님 어떻게 나도홍 생각하시는지요? 일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민경 대표님 보면 네. 뭐 따로 뭐 건강 비책이 있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네. 눈 뜨면 그냥 무조건 할 일이 엄청나게 부지런함. 쌓여 있는 분. 그리고 눈 감으면 밤에 딱 누우면 바로 자는 제일 건강하고 행복한 거 피부가 아닌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지금 여름인데요. 초복, 중복, 말복이 있죠. 여러분들도 셋 중에 하나, 초복에 복 받든가 말복에 복 받든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 복을 이런 다 또 축복의 받겠습니다. 시간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그런 하루 마무리 잘 지으시고요. 우리는 고향 FM의 숲이들 나무였고요. 이곳은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네, 돌아가시겠습니다.